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제가 이 교통사고 파트로 해서요. 지금 1부에 1-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오늘은 1부는 사고 초기에 해야 될 것들, 대처해야 될 것들이고 2부는 이 형사합의 12대 중과실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의 첫 번째 순서인 이 형사합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은 다른 방송과는 달리 이제 편집 없이 이렇게 제가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그냥 들으시고 그냥 지식 쌓아 가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형사합의,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만약에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그리고 무면허나 뺑소니 포함이고요. 사고가 아닌 이상은 만약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차피 교통사고는요, 이게 과실치상이거든요. 과실치상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어차피 그 사람의 손해는 무한으로 전부 다 보상될 거 아니냐. 그 처벌을 우리가 교통사고 특례법에서는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사고들 말고는 형사적인 처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사고, 그 사고일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자, 보통요,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거는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고 아니면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소유예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구속될 사안이다. 그리고 구속될 만큼 중요한 사고고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 한다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지 이 양형사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 될 사건도 집행유예를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형이 6년, 7년, 5년 나올 수 있는 사건도 1년, 2년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올 만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원활하게 했고 피해자가 선처발한다 라는 이런 탄원서가 들어간다면은 재판부에서도 벌금으로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다면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합의가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그리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이런 경우에는요.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는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만한 사건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을 했는데 진단이 한 4주, 6주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구속될 만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벌금으로 끝나요. 그런 경우에는요. 가해자가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가입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벌금 내고 말란다. 어차피 벌금도 나갈 거 합의금 주고 벌금 주고 이중으로 그냥 나가기 싫고 그냥 나는 벌금 내고 말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사합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연락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형사합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위반이다. 근데 왜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 오냐? 그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해자가 이렇게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벌금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피해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합의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서는 그냥 우리는 가해자가 어차피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다면 민사적으로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아닌 중대한 사건,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구속될 수도 있을 만한 사건, 그리고 벌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렇게 마음 졸이고 안 있어도 가해자가 알아서 연락 옵니다. 자, 경찰 초기 단기에 연락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요. 경찰에서도 압박을 해요. 이 합의서 안 넣을 거냐? 검찰로 이제 서류 넘길 거다. 빨리 합의서 받아온나? 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가 되면요. 검찰에서도 연락을 해요. 가해자한테 조사 단계에서 합의서 제출해라. 그리고 만약에 검찰에서도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에서 만약에 넘어갈 때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판사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언제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이때까지 합의서 제출하세요.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 테니까 넉넉하게 줄 테니까 피지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판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그냥 가해자가 연락 올 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게요. 그러면 형사비금을 과연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자,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다릅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요, 요새 나오는 운전자 보험은요 1억까지 나와요. 사망 그리고 중상해시 1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1억에 대한 형사비금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나온 운전자 보험은 3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3천만 원을 무조건 받고 합의를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조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3천만 원을 받고 내가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자기 돈은 한 개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율을 해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받아내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3천만 원에 만족하겠다 싶으면요 3천만 원에 합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보통 어떠냐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일주당 진단 일주당 대략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주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뭐 실제로 1,00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운전자 보험이요, 12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은 6천만 원이 지급이 돼요. 16주 이상이면 1억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새는 아마 형사합의금 이것도 예전처럼 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 기준으로 합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뀐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런 기준들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형사비는 어떤 데 필요하냐, 그리고 이 형사비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가해자가 연락을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형사비 할 때 중요한 서류를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채권 양도 각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시간, 그러니까 파트 2의 2번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항상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이 영상 아래 삼각형 표시를 누르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아마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